사진에 보이는 이곳은요, 남쪽 캘리포니아의 페리스라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교회 동네입니다. 근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들 중에는 비밀로 가득 찬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4일 어느 날 밤 이게 어떤 사람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잠깐 멈칫하는 것 같더니 망설이더니 냅다 도로 쪽으로 막 뛰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911으로 겁에 잔뜩 질린 것 같은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집을 나왔는데요. 집을 나온 이유는 저는 15명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요. 들리세요? 학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제 두 여동생은 지금 사슬에 묶여 있어요. What's your address? I've never been out.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streets or anything. 너무 이상하잖아요. 17살인데 어떻게 집 주소를 몰라. 미국은 이렇게 여러분 알죠? 이렇게 블럭마다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스트릿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표지판이, 길거리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제 911 상담원이 혹시 이름 보이는 거 있냐? 주소 뭐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소 막 간신히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 GPS 추적해가지고 경찰이 도착을 곧 합니다. 911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 TV에서 봤는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 무슨 일이에요? 되게 뭔가 어색하죠? 표정이나 말투가. They're chained up because they stole mother's food. But I'm sorry if I talk too much. Okay. I've never talked to anybody out there, so I've never been alone with a person, so this is very hard for me to talk. Okay. Do you take any medication? What's the medication? 메디케이션, 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Do you take pills? Oh, I For- don't think I've ever taken a pill before. Right, I haven't. But the reason I called and the reason I managed to get out here, this is one of the most scariest things I've ever done. I'm terrified. But I called because my two little sisters, they're chained up right now. 이름이 조단 터핀이었고요. 이 경찰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아이를 봤을 때는 사실 처음에는 장난 전화 정도라고 생각했대요. 애가 좀 말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행동 같은 게 좀 막 너무 이상하고 하니까 얘 혹시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얘네들 또 장난 전화인가 보다. 얘만 보내고 빨리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경찰이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조단이 동생들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는 정말로 깡마른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몸에 멍이 막 든 채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됐지만 출동했던 경찰 말로는 아이들 얼굴이 너무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 순간 이제 이 경찰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경찰들 출동을 요청을 해서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아동 관련 신고 관련해서는 영장 없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수색이 가능하다고 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하니까 한참 있다가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거든요. 왜 무슨 일이에요? 왜 오신 거예요? 저희 그냥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횡설수설해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정말 말 그대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들어간 순간부터 경찰들이 발견한 건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장면들이, 이게 발견된 침대거든요. 여기서 막 2층 침대 막 이런 데 애들이 막 좁은 데 구겨져가지고 막 살면서 이 애들의 영양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진짜 경찰들이 표현하기로는 말 그대로 뼈와 살가죽밖에 보이질 않았대요. 자,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 쇠사슬 뿐만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 오물, 쓰레기, 죽어가는 동물 사체들까지 있었대요. 애기 침대 아니에요? 막 이런 데까지. 제일 어린 애가 3살인데 걔는 뭐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 저도 이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거든요. 친구네 집 놀러 갈 때 우리 집 뭐 청소 안 했는데 어떡하지, 더러워도 놀라지 마 이래도 웬만해서 스스로에 면역돼서 잘 놀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정신 미쳤죠?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 이 아리엘 이사벨라님 미친. 그 와중에 부모는 음식 먹었나봐요. 피자 박스 같은 거가. 와, 예리하신데요? 진짜 매의 눈인데? 이 와중에 피자 박스 봤다고? 실제로 애들은 1일 1식이야. 하루에 한 끼 냉동식품 쪼가리랑 아니면은 식빵에 피넛버터 조금 발라진 거, 그것만 먹이고 지들은 온갖 패스트푸드 있죠. 뭐 크리스피 크림, 피자헛, 뭐 인앤아웃 버거 뭐 이런 것들을 겁나게 맨날 시켜 먹었대. 그리고 아까 기억나요? 왜 자기의 2명의 여동생들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지? 엄마 음식 훔쳐 먹으려고 해서. 아니 2018년에 무슨 장발장이야 뭐야. 죽은 동물이죠. 죽은 고양이들도 막 방바닥에 있었대요. 구역질이 나는 악취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13명의 아이들은
평생을 집 안에 갇힌 채로 학대당하면서 살아왔어요. 목욕은 1년에 한 번, 외부와는 절대 단절된 채로 외출이란 것도 하긴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꼭 부모님이랑 같이. 정말 그 외출도 너무 기이한 외출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읽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곧바로 병원으로 아이들은 호송되고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체포가 됩니다. 병원에 간 아이들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3명 모두, 그 중에는 성인도 몇 명 있었어요. 27살, 29살짜리 애도 있었어. 근데 13명 모두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제대로 걷지를 못했고, 그 중에는 거의 10대가 이제 막 돼가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팔의 굵기가 4개월짜리 아기의 굵기와 같았대요, 여러분. 29살 딸의 몸무게는 고작 37kg였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다 장기가 다 자라면서 제대로 영양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심장도 모든 장기가 그냥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신체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17살이라고 했던 그 소녀의 IQ는 실제로 1학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공포의 집이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저 무슨 뭐 롯데리아 유령의 집보다 더 무서운 게 아마 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이 집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이 악마 같은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 해드릴게요.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빠 데이비 터피는 1961년, 엄마 루이스 터피는 1968년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둘은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요. 아빠 데이빗은요, 이렇게 바가지 머리를 늘 하고 있고 굉장히 조용하지만 공부를 되게 잘하고 꽤 유머러스한 아이였어요. 키도 되게 컸고요. 그가 17살일 때 교회에서 10살인 루이스를 보고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엄마인 루이스는요, 어린 시절 여동생인 테레사라는 여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건 친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들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인을 하고 심지어 부추겼다고 해요. 어떻게 부추겼냐? 자기 아빠한테 매번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자기 친딸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수년간 아이들이 엄마를 잡고 엄마 제발 할아버지네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는데 괜찮다고, 니들이 참아야 된다고, 다 괜찮은 거라고 하면서. 최악이죠. 자, 그렇게 자랐던 루이스가 15살이 되던 때 당시 22살이던 교회 오빠 데이빗과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연애를 했던 즈음에 루이스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학교에 찾아가서 데이빗은 가짜 수염을 붙이고 루이스의 아빠 행세를 하면서 저 루이스 아빠 되는 사람인데요, 저 루이스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좀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아무리 아빠 행세를 해도 데이빗이 22살이었잖아요. 루이스가 15살이고. 아니 아무리 가짜 수염 붙인다고 갑자기 뭐 한 40살인 척 가능? 이게 가능하다고? 어쨌든 가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루이스를 픽업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텍사스까지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사진인데요. 아니 근데 사진은 대체 누가 찍어준 거야? 나 심령 사진인 줄 알았잖아. 근데 머리가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빗이. 실제로 이 데이빗이 좋은 직장에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서 고연봉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진짜 넓은 대저택에서 꽤 부유한 삶을 삽니다. 차도 맨날 바뀌었대요. 꼭 신상 머스탱으로. 1988년 13명 아이들 중 첫 아이인 제니퍼를 갖게 됩니다. 이게 제니퍼가 어릴 때 모습인데요. 여기서 아까 그 데이빗은 겉으로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좀 조용하게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남자로 보여졌지만 나중에 성인이 된 제니퍼가 진술을 하기를 자기가 4살 때쯤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걸 봤대요. 막 주먹으로 막 벽을 치고 이러는 걸. 그러니까 밖에서 보여줬던 샤이했던 모습과는 되게 달랐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그리고 이 엄마는 굉장히 또 애들한테 히스테릭하게 제니퍼가 무슨 말을 하거나 엄마 창문 열어도 돼요? 뭐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면 야 이런 멍청한 기집애야 이러면서 막 폭언을 막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머리를 잡아뜯고 이 어린애를 방에 있으면 막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후에 제니퍼는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다고 해요. 뭐 언제 어디서 무슨 포인트에 갑자기 화를 낼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결혼 15년 동안 총 10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미국에서도 약간 존댓말하고 뭐 반말이 딱히 없다고 하지만 약간 존중하는 언어라고 해야 되나? Mom, Dad 이렇게 많이 부르지 mother,
father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친엄마 아빠한테. 근데 잘하면서 항상 mother, father 이렇게만 부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너 성경 안에 부모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막 술 마시고 이랬던 아이가 돌팔매질 당해서 죽은 이야기 알지? 이런 게 실제로 그 성경 속에 있대요. 근데 이걸 이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서 2018년도에 그러니까 너네들도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엄마 아빠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우리가 너네를 죽여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알겠어? 이러면서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너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널 죽여도 되는 거야 라고 아이들을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기독교가 어쩌나 저쩌나 또 이상한 데로 또 새지 마시고 이 사건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도 경악하는 특수한 일이라는 점 해주시고 또 댓글에 또 이상한 데로 또 새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13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거에 가본 아이는 첫째인 제니퍼 뿐이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아니 저런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했잖아요. 근데 지들은 맨날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드라이브도 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밥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애들은 씻기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교에 간 게 제니퍼 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애들이 제니퍼만 지나가면 에휴 야 너 냄새나 야 너 가까이 오지 마 냄새나 이러면서 밀고 제니퍼를 왕따를 시켰대요. 제니퍼가 3학년이 될 때까지 3년 내내 목욕은커녕 뭐 머리를 감지도 않고 얼굴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집 상태 그런데 막 죽은 동물 사체도 있는 집인데 거기서 샤워도 안 하고 다녔다면은 과연 밖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학교에 어떻게 그러고 다니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했대요? 이쯤이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참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이렇게 해줬다면 어떻게 보면 방지가 됐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네 그게 그렇게 누구의 눈에 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제니퍼가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이 데이빗과 루이스의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요즘 우리 동네 범죄율도 너무 높아지고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네요. 애가 보니까 학교 보내놨더니 친구하고 라는 애들이 놀림이나 하고 우리의 자존감 낮아지는 게 저는 너무 도대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면서 홈스쿨링 집에서 홈스쿨링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아동학대를 우리 말한 것처럼 학교나 뭐 야외에서 발견하고는 하는데 이제 아이들 모두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쥐도 새도 몰랐어요. 도대체 애는 왜 계속 낳은 거야? 그렇게 애들이 싫으면 둘이서만 애 안 낳고 살면 됐잖아.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아이를 많이 갖는 걸 그분이 원하신다면서 자기는 아이를 계속 낳고 싶어 했고 13명 이후에도 계속 낳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둘은 타산을 하고요. 살던 집은 압류를 당해서 급하게 텍사스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압류가 당해가지고 막 급하게 나갔으니까 그냥 그 뭐 짐들도 막 있고 그냥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저 집 나왔으면 내가 살까 하고 그 집에 이웃들이 몇 명이 이렇게 막 들어가 봤대요. 근데 다들 그 집에 갔다가 경악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는요 정말 냄새가 고약했고 모든 캐비넷, 옷장, 냉장고에 다 자물쇠, 사슬로 돼서 자물쇠가 묶여져 있었고요. 벽에는 뭐 긁은 자국, 침대에는 뭐 밧줄도 묶여져 있었고 빈대는 기본이고 죽은 개, 죽은 고양이 사체들이 막 그냥 집 바닥에 널려져 있고 그리고 이 침대 매트리스는 거의 무슨 막 오줌, 똥 막 이런 거 오물들로 매트리스가 거의 이제 썩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상했던 거는 그 게라지 있잖아요. 차고 같은 데 보니까 완전 새 걸로 보이는 한 번도 타지도 않은 것 같은 애들 자전거 같은 것도 막 몇 개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는 학대가 더욱 심해졌어요. 애들을 막 묶어놓는 건 기본이고 혁대며 뭐 나무 막대기 뭐 이런 걸로 애들 막 피가 날 때까지 때리고 계단 밑으로 막 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 크기로 제작한 개우리 있죠. 그냥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그기도 했대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 없이는 절대 외출을 할 수 없었고 그나마 집 앞에 마당에 잠깐 나와 있는 정도였는데 한 번은 이웃 주민이 자기 아이랑 같이 이렇게 걷다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마당에 있으니까 친구인가 보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애들이 막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진처럼 팔이 하얗잖아요. 새하얘니까 어머 너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얗니? 난 네가 무슨 장갑 끼고 있는 줄 알았다 라고 농담 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혼자서 중얼중얼 손목 위로는 씻으면 안 돼요. 물 낭비하니까 손목 위는 씻으면 나빠요. 손목 위로는 씻으면 안 돼요. 물 낭비하니까 손목 위로 씻으면 나빠요.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똑같은 말을 계속 중얼중얼 거렸대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애랑 있다가
뭐야 얘 정신 좀 아픈 아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안녕 이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얘네 부모님이 항상 했던 거야. 야 너네 손 씻을 거면 손목 위로는 씻지 마. 손만 닦아. 너네 물 낭비하는 거니까 너네 씻지 마. 목욕하는 거 절대 안 돼. 1년에 한 번만 목욕이야. 항상 이랬던 거지. 또 진짜 너무 기묘한 게요. 아까 이사간 집에서 막 새로 산 거 같은 새 자전거들이 차고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저는 이걸 모르겠는데 애들 옷이랑 막 장난감 이런 거를 몇백만 원어치를 막 월마트, 타겟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옷들도 막 예쁜 막 캐릭터 막 미키마우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옷장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보면 다 가격표도 떼지 않았어. 다 새 거야. 못 입게 해. 장난감도 다 새 거들 막 박스채로 막 앞에 놓여 있는데 못 놀게 해. 자전거도 막 보이는데 못 타게 해. 예쁜 옷들이 가득한데 애들 옷은 항상 집에서 이런 걸 입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들이 발견한 아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아니 이것도 고문 아니야? 일종의? 애들 눈앞에다가 그걸 놓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옷만 입고 있을 수 있는데 옷장만 열면 너무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 입고 싶잖아. 앞에 막 목마 같은 것도 있고 한데 타고 싶은데 타면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맞아. 음식도 엄마 아빠는 피자 시켜가지고 막 피자 냄새 소리가 피자 냄새 알죠? 배달 오면 냄새 온 집안에 다 풍기는 거.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우리는 못 먹어. 이것도 고문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애들을 데리고 약간 되게 기묘한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이나 외출을 한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보면은요 항상 여행을 가면 애들을 똑같은 유니폼처럼 이렇게 입혀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날 찍은 사진들은 막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같은 데다가 주구장창 올리고 그 사람들은 다들 와 대단하다 저 집은 애들 어떻게 13을 낳고 저렇게 잘 키우지? 여행도 맨날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여행을 가서 찍힌 영상인데 보면 라스베가스에서 막 이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 뒤에서 깡말라가지고 애들 다 막 어색하게 그지없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안 놀아봤으니까 저렇게 한 번을 애들 막 이렇게 막 손 흔들고 막 이런 거 모든 게 다 너무 어색하잖아. 근데 표정만큼은 되게 저 순간 되게 즐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에 구조 당시 29살이었던 이 첫째 제니퍼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날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었대요. 맨날 집에서 더러운 옷만 입다가 드디어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바깥 공기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런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일 큰 애였잖아요.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면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여행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항상 신신당부한 게 너네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절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아라. 너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각기 다른 나라로 다 떼어놓을 거야. 너 네 동생 평생 다시 못 보고 싶어? 그 사람들은 너네를 우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리고 성인이 되는 순간 너네 길바닥에 다 버릴 거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쳤대요. 2008년도 엄마인 루이스가 40세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피고 그랬는데 둘 다 남편이랑 같이.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랑 나가서 막 나 처음으로 남편이랑 나가서 술 마셨다 막 여동생한테 전화로 막 자랑을 했대요. 영어로는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뭐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중년의 위기? 뭐 춤바람이 들고 막 갑자기 살살 배우러 가고 뭐 이런 거? 늦바람? 한국어로 하면 오춘기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여동생한테 말하기를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를 찾는 중이라고 하더니 맨날 막 흑마법 같은 얘기를 하고 무슨 또 독사를 목에 걸고 뭐 예배를 보는 뭐 그게 교회인지 몰라 그런 종교가 또 있대요. 미국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독사를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배를 찬송가 막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독사 철치 이렇게 쳐보니까 진짜 막 사진들이랑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근데 진짜 기괴해. 이것도 무슨 성경에 뭐 그런 게 써있대요. 믿음을 가지면 뭐 독사에게 물려도 독으로부터 안전하고 뭐 이런 게 있대. 아니 근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진 보면 되게 좀 다들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표정에서 약간 티나는 편. 방울뱀 빡치면 물린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지금 절단된 거 보이세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어. 아니 나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 아무튼 저런 교회에 막 다니고 그랬대요. 막 저런 교회를 막 알아보고 진짜 오춘기야. 이 루이스 이 엄마는 인터넷으로 막 랜덤 채팅으로 막 남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랑 만남이 성사가 되면 남편인 데이빗이 차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그 남자랑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줘. 처음 만난 그 남자랑 같이 거시기 뽕짝을 하면서 영상을 막 찍어달라 그래. 그래서 이거 영상을 왜 찍냐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내 남편이 봐야 된다고.
몰라. 지들끼리 나가가지고 뭐 거시기 뽕짝을 하든 뭐 더블 거시기 뽕짝을 하든 뭐 나는 알 바가 아닌데 애들은 왜 괴롭히고 지르냐고. 그 2010년에는 데이빗이 텍사스에서 쭉 살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또 되게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능력은 있었나 봐. 캘리포니아 남쪽에 페리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로 이 집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7살의 조단 터핀이 창문을 넘어서 탈출한 그 집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외 지역에 스페인 스타일의 되게 거대한 저택에서 차도 새로 뽑고 폭스바겐도 하나 뽑고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나 뭐 이 가족들이나 겉으로 보면 이 가족은 너무 성공한 삐까뻔쩍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아이들은 집에 창문이 그렇게 많아도 창문을 볼 수도 없고 창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깐 뭐 외출을 하러 나가면은 무슨 토이스토리 마냥 애들끼리 막 엄마 아빠 같다. 야야 뭐야 이러면서 막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머리만 내놓고 막 바깥 공기 잠깐 마셔보고 아이들끼리 뭐 홈스쿨링 한다고 했지만 이 안에서 엄마고 아빠고 그 누구도 애들한테 교육을 한 게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끼리 아, 에, 이, 오, 우 이건 A야 이건 B야 자기들끼리 스스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중 그 큰 애들 중에 개중 신뢰받았던 애들은 스마트폰도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외출했을 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몇 명한테만 스마트폰을 준 거예요. 2015년 당시 14살이었던 조단은 몰래 언니 오빠의 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2021년 지금 올해예요. 인터뷰에서 뜬금없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요. 저스틴 비버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갑자기 언니 오빠들이 잘 때 핸드폰을 써가지고 몰래 인터넷을 한 거예요. 유튜브로 저스틴 비버 노래를 막 다 찾아본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 14살 때까지 이 더러운 집, 학대받는, 잘못하면 피가 터지게 맞고 개 우리 안에 갇히고 밤새도록 사슬에 묶여있고 이게 전부였던 조던한테 유튜브에 나온 이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였죠. 아니 진짜 이러고 산다고?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라고 시작했던 이 생각은 점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 여자애처럼 입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유튜브의 순기능이다. 저스틴 비버가 하는 말로 그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배우고 하는 표현 같은 것도 배우고 나는 맨날 집에서 이런 옷만 입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같은 데 보면은 내 또래의 여자애들이 막 삐까뻔쩍하고 너무 예쁜 옷, 막 공주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맴짓이야. 그리고 집에 막 굴러다니는 종이 같은 거 있죠. 포장지 뭐 이런 거 있죠. 버려진 거. 그거를 막 이으고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드레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수줍게 사진 찍은 거야. 나도 저렇게 입고 싶어서. 10대 여자애들이 막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뭔데 나한테 상관하지 마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래도 된다고? 아니 진짜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단은 이걸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세뇌당한 거예요. 평생을. 29살도 있었잖아. 29살 평생 동안 세뇌당하면 29살 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야. 한국 나이로는 30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정말 진짜 똑똑한 친구다 여러분. 2015년도에 조단이라는 소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셜미디어 계정을 하나 파보자. 그래서 뭔가 계속 올리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TV로 보던 저스틴 비버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방 안에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올리기를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조단이 소망했던 대로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이제 DM을 보낸 거예요. 야, 너 왜 맨날 방 안에만 있니? 하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문자만이었지만 그래도 인생 처음으로 타인과 이 인터넷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조단이.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샤워하고 밥을 한 끼만 먹는데 너네 집도 그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보내온 익명의 사람이 야, 아니? 누가 그렇게 살아? 그거 진짜 이상한 거고 절대 평범한 거 아니야. 너 빨리 경찰에 전화해. 그 당시에 조단은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너무 행복했대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삶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아, 내가 맞았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3년 동안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이 바로 2018년 1월 14일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의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경찰이 체포한 그날 즉시 데이빗과 루이스 부부는 바로 체포가 됐고요.
2019년에 12개의 고문, 성인 7명,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감금, 학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둘 다 25년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둘의 죄목이 굉장히 극심한 죄들이라서 아마 25년 후에도 가석방이 허용이 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둘은 자기 친자식들을 침대에 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평생 쇠고랑에 차에 있는 신세가 되었죠. 루이스 엄마의 할아버지에게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동생 있잖아요. 여동생이 인터뷰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 몰라. 데이빗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냥 애초부터 가학적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 그런 게 둘이 잘 맞았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의 여동생은 분명 그녀가 했던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어릴 때 당했던 학대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들의 자식들에게도 돌아온 거라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의 일들이 루이스의 정신을 망가뜨린 게 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도 같은 일을 당한 입장으로서 어떠한 동정심도 들지는 않는다.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언니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최근까지도 그냥 자기 농담으로 애는 또 언제 낳을 거야 막 그랬더니 나야 뭐 6명도 8명도 더 낳고 싶지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소름이 돋는다. 그 6명, 8명 더 낳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좀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는요. 또 지금 13명이라는 아이들,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포스터로 가든지 뭐 입양을 갔던 아이들 중에는 또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얘네들 아직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입양 간 집에서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국가에서 계속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모두가 지금 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두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이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이제 책도 쓴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둘이 빨리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 남매들을 좀 같이 이렇게 끌어줬으면 좋겠고, 뭐 이들을 위해서 막 기금도 모금되고 했는데 막 이게 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정말 제발 행복하게 살았으면, 애들 정말 다 잘 됐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둘도 그래요. 이웃집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우리가 발견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아동보호센터에 연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텍사스 그 집에 그 많은 아이들이 사는 걸 이웃들이 알았는데 그 집이 압류가 당해가지고 이웃들이 그 집에 갔는데 경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쇠사슬이 막 여기저기 있고 침대에 밧줄이 있고 뭐 그런 게 보통 일이냐고. 죽은 동물 사체들이 막 있는 그런 집에서 애들 13명이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참고로 그 집을 발견했던 그 이웃들은 나중에 또 이제 뉴스에서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신고를 할까라고도 완전히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we should mind our business. 우리 일도 아닌데 뭐 우리가 괜히 참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죄책감을 느낀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남자애들 둘이서 막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마당 쓰레기통 막 뒤지면서 뭘 먹는 걸 봤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고, 또 텍사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제니퍼가요. 사실 탈출 시도를 조단보다 먼저 했었어요. 훨씬 수년 전에. 집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막 뛰어서 나간 거예요. 번화가, 뭐 술집도 있고 가게들도 있고 이런 데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갔는데 우리 처음에 조단도 바디캠 보면 되게 막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제니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퍼 가서 했던 말이 이거래요. 가게에 가서 I need a job, I need a car, I need an apartment. 이 세 개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저 직업이 필요해요. 저 차가 필요해요. 저 살 곳이 필요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름을 말을 안 해.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사람들이 이 아이 좀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대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특히 아동들과 관련해서 무언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거나 뭔가가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신고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내가 틀리면 어떡해.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그냥 망설이고 그만두고는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어. 그러면 뭐 어떠냐는 거죠. 괜찮아. 틀리면은 틀리는 거고
맞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13명의 아이를 구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조금 더 일찍. 그게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까발로 씨 얘기 기억나요? 제가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 그래요. 아, 식당 언니 저번에 식당에서 일하셨던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언니도 이 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언니인데 우리 같은 이민자분들 사실 이런 공공기관에 뭘 신고한다든지 이런 거 사실 좀 무섭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망설여지기 마련인데 아이가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 행색이나 애가 하는 행동들 보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써서 물어봤잖아요. 너 도움이 필요하니? Do you need help? 러브 액츄얼리처럼 이렇게 했는데 애가 결국엔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아빠한테 막 무지하게 학대를 당하던 아이였잖아요. 그 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죽음까지 당했을 때 그 학대의 수준이 경찰이 그렇게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조금의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누군가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에 이렇게 잘 좀 어웨어하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에 또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욱이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 아마 또 앞으로 더 어린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구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